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와 또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통신 구조를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그 통신 구조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래서 자체 전파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전파망을 통해서 통신을 할 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일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한데요. 일대 뭐 또 수십 사람, 수백 사람, 수만 사람, 수백만 사람도 음악 스트리밍을 해주거나 그걸 이용해서 유튜브나 어떤 그 넷플릭스 방식으로 하루 동영상을 40개, 몇십 개씩 틀어줘서 방송 구조로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방송을 5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과 통신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해서 제가 이렇게 플랫폼에다가 쇼핑몰 만들 수 있다. 또는 뭐 스마트폰이나 기타 유선전화하고 직접 통신 관계를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전화 하시잖아요. 뭐 그걸 갖다 실질적인 전화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플랫폼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서울시와 모든 인천시 모든 정부의 지자체가 광고를 많이 하셨고요.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 오스타 관광청,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 내셨죠. 네, 삼성, 이게 현대, 기아차, LG, 뭐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 같은 데도 하셨고요. 카이스트도 하셨고,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옵니다. 그 오픈 AI의 어떤 그 어떻게 소라 그것도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기본 기술, 뭐 건물로 얘기하자면 어떤 모든 기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1루, 2루, 3루 또는 되게 전광판도 있고 야외 있고 관중석도 있고 잔디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야구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야구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투수, 포수, 타자들이 있고요. 그런 장면이 있겠대요. 공을 치는 장면과 던지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는 심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루, 2루, 1루타, 2루타, 3루타 또는 홈런, 번트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단순 구성 요소에서 기초로 해가지고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야구 게임을 야구 판매점이다.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거기 글러브하고 어떤 이렇게 야구 게임 한다 했을 때 글러브, 배트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야구 모자, 유니폼 이런 모자도 나올 수 있고 그건 이제 단순 구성 요소나 복잡한 구성 요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한 몇 가지, 10가지의 구성 요소다 그러면 다시 50가지를 추가시켜 갖고 복잡한 구성 요소를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야구 용품 판매점이다. 그러면 글러브, 배트, 그다음에 그 투수 뭐 모자 같은 유니폼 있어도 그는 야구 판매점이 야구 한다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또는 종합적인 어떤 스포츠 용품 판매점이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축구공도 있고 농구공도 있고 테니스화도 있고 뭐 테니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요소로 해서 컴퓨터 AI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I 소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제 지금의 어떤 통신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통신 구조 이루어지면 일반 스마트폰 전화하고 아니면 저기 어떤 집안의 유선 전화 앞으로 이제 컴퓨터 TV 결합이 나오게 되면 인터넷과 방송의 결합이 나오게 되면 그런 TV가 나오면 거기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데스크탑에다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또는 또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하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컴퓨터하고 방송이 나오는 TV 결합이 나오거나 무선 TV가 나오면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해서 서로 간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스크탑과 이 데스크탑에다 직접적인 포털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이메일 기술 구조를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전화할 때 거기다 이메일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고 동영상 문서 또는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메일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카카오톡도 이메일을 동영상 문서를 이렇게 문자 이메일을 기능을 추가하시거나
또 동영상 통신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동영상 통신으로 갈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어떤 서로 간의 1대1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1대1, 1대 다자간 또는 통신으로 가거나 또 수십, 수백, 수천 사람에게 또 수만, 수십만, 수백만 방송 구조로 이렇게 인터넷 음악 스트림뿐만 아니라 방송 구조로 가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의 특이한 기술이 있는데 원격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스마트폰 또는 그 데스크탑을 갖다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서로 간에 회의 서비스를 한다. 그럼 상대방의 화면을 서로 간에 봐서 거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줄을 쳐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서로 간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준다면 회의할 때도 좋겠죠. 그렇게 동영상 문서를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내 기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소리를 뭐 스마트폰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모니터에 떠올려 준다. 내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것을 상대방이 하거나 내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르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 문서 이런 것을 다운로드 업로드 구조가 아니고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다 실시간 라이브다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나 화면을 갖다 전송을 하죠. 그런 어떤 나의 스마트폰 화면 또는 나의 컴퓨터 화면을 전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들을 하려면 따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내가 거기다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빨간 것이 뭐 색깔별로 이렇게 딱 된다든지 특정 원하는 어떤 문서가 있다 그러면 특정 어떤 부분 문구 이런 것들을 빨간색 색깔을 자유자재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다 밑줄 딱 긋고 안에도 거기는 뚜렷하게 그것을 밑줄을 긋는 기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어떤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에 서 쉽게 상대방이 그 문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같은 동일한 문서다 그랬을 때 거기에 특정 구간만을 사이즈를 몇 배로 키워가지고 그쪽을 부각시켜서 상대방이 쉽게 그것도 주제 상대방이 어떤 요약을 해서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환 장치를 통해서 그 부분만을 딱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밑줄만 긋기만 하거나 내가 이렇게 이런 마우스나 손가락 움직임으로 스마트폰은 이제 손가락으로 한정이니까 특정 기능을 또 누르고 툭툭툭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어떤 키보드 방식을 스마트폰 액정 화면식으로 키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선이나 무선으로 컴퓨터 또는 그 모니터의 화면을 표시해 줄 수 있고요. 마우스 기능을 통합시켜서 할 수 있고 손가락 움직임으로 앞으로 어떻게 마우스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펜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때 마우스 기능을 똑같은 마우스의 기능 오른쪽 왼쪽 클릭이다. 마우스 움직임을 1, 2, 3, 4, 5 기능이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각각 틀리게 마우스의 기능을 인식을 하거나 손가락 움직임을 인식이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비싼 거는 그 화면 표시 장치가 액정 디스플레이로 있어가지고 뭐 어떤 컴퓨터 TV 결합이 나올 때 컴퓨터 TV의 어떤 TV의 화면이 이쪽으로 뜬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선택한다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에도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프린터기를 결합을 해가지고 뭐 무선이나 유선으로 결합을 해서 그래서 프린터기를 작동하게 하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휴대용으로도 프린터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휴대폰의 어떤 그렇게 인서 롤러 기능, 이렇게 뭐 종이를 끼우는 기능하고 A4용으로 만드는 거, 종이를 끼우는 기능하고 인쇄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인쇄 기능이 하나 축축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인쇄 기능 가져간 것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동시에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한 문장이 있다 그러면 또 밑에도 이게 여러 개가 있어 동시에 인쇄를 한다면
여기서 동시에 인쇄하고 괄호로 동시에 인쇄하고 이 세로 밑에 있는 부분도 그래 동시에 인쇄를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프린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휴대용으로도 간단하게 기존에 뭐 어떤 몸체 큰 프린터기를 없애버리고 프린터 누르고 종이 끼우는 기능과 인쇄하는 부분만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간단한 프린터기 휴대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키보드 액션 키보드 같은 거 제가 만들 때 거기다가 동영상 문서 이런 문자를 여기다가 다운로드 업로드 하거나 이메일 기능을 줘서 어떤 그 데스크탑에서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동영상 문서를 어떻게 전송한다든지 이런 거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전송 구조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키보드, 이렇게 TV 같은 거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TV를 조작하거나 또 어떤 데스크탑을 조작할 때 리모컨 방식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서로 간에 데스크탑에게 여기서 데스크탑을 갖다 조절하는 거죠. 데스크탑 컴퓨터를 또 이런 액정 키보드나 이런 키보드 방식에서 전송을 통해서 유무선 전송을 통해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모컨 방식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 TV의 결합이 앞으로 나왔을 때 인터넷과 방송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때도 되지만 지금 있는 어떤 리모컨 방식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여러 개를 사용해서 조작하는 방식과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같은 파형의 전파를 그 안에 스마트폰 번호 1, 2, 3, 4, 5 이렇게 틀리게 있는 것처럼 해서 기능을 그렇게 해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기능을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있는 그 TV 리모트 구조는 적외선 방식이 되죠. 그러면 2층은 내가 3층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TV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도가 틀려져도 그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리모컨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집안에서 조명을 사용하거나 집안에 어떤 진공청소기를 작동시키거나 이런 기술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원형 조그만 거를 제가 이렇게 RC카 방식으로 전파로 조정하는 것을 만들자 그랬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놀러 구조로 해가지고 어떤 물걸레 청소기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놀러 물걸레처럼 해가지고 창문 닦기에다가 안에서 물을 분사해주고 물이 이렇게 어떤 놀러로 그냥 걸레로 닦아주셔도 되고 그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물을 분사해서 물을 회전시켜가지고 창문 유리창을 갖다가 이렇게 닦는 이런 그런 것을 자동이든 뭐 수동이든 손으로 닦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든 물을 분사해서 계속 고속 회전 방식으로 창문을 닦아준다는 거죠. 이런 형서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고속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바닥을 진공청소기 이렇게 고속 회전 방식을 통해서 물을 닦아내는 이런 방식도 놀러 기능이 아니라 물걸레가 이렇게 물걸레도 하셔도 되는데 그와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여행 플랫폼인데 어떤 전 세계 여행지를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수백만 건이 전 세계에서 올라온다 동영상. 이건 이제 일일이 뭐 구석구석 거기서 이렇게 유튜브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나누는 거죠. 클릭 수나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나누고요. 거기서 뭐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홈페이지 만들어 상품을 팔 수도 있어. 홈쇼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특이한 거는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해 준다는 거죠. 외국의 어떤 유명 핫플레이스를 찍어 올렸는데 거기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내 사진 탑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바타가 있고 또 단체 관광도 갈 수 있잖아요. 자기 주변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연합해갖고 게임하는 그런 것처럼 아바타들에 들어가서 여행지를 돌아다니고 외국 사람들과 서로 번역만 제대로 된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 어떤 그 핫플레이스를 이렇게 외국에 찍어도 되지만 가상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상 쇼핑몰, 가상 쇼핑거리 이런 가상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셜 네트워크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이나 어떤 스마트폰에다가 이 앱을 깔게 되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서로 간에 몇 미터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도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가상 쇼핑몰, 가상 쇼핑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아바타가 거기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요. 신교도 나누거나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물건을 주문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 이렇게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행 플랫폼, 전 세계 도매 플랫폼, 어디서 그 나라의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싶어도 수량 상대해주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게 오르죠.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나 만들었을 때 그 나라에서 어떤 수입과 수출을 이렇게 중개해주고 결제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것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전 세계 도매 플랫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상 쇼핑몰, 가상 쇼핑거리 또는 가상 여행지를 500개, 1000개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행을 제공하시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그 안에서 무한정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금 캐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다이아몬드 캐기 또는 거북이 타고 여행하기 바닷속에서 거기 또는 달팽이 타고 거리를 갔다가 타는데 달팽이는 얼마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은 얼마 자동차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운송수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재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여행지를 갈 때 어떤 그쪽으로 가는 교통편, 전철,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기타의 수단이 있고요. 그 나라를 그 여행지를 자기가 핫플레이스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바타가 미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시 타고 쫀쫀쫀쫀 가가지고 거기서 딱 들어가서 거기 가게 안에 들어가서 물건도 구경하거나 클릭을 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까지도 가능해요. 로드뷰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로드뷰 방식을 확대해서 그 가게 아니 뭐 홈플러스다. 그다음 아니면 거기 롯데마트다 또는 이마트다 있잖아요. 그 가게 안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구경하고 물건 클릭하면 주문이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이 되는 로드뷰를 건물 안으로 또는 그 사람의 상점 안으로 확대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집안도 가능하겠죠. 예, 집이 넓으면 그거 하시면 자기 집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홈쇼핑 자기 회사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로드뷰를 안쪽으로 확대한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결제 방식인데 전화로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스마트폰 또는 또 특정 기기에 은행 앱을 깔고 있다 그러면 전화로 문자로 내 어떤 스마트폰 번호를 그저기 통신을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 번호를 그 사람 보내 그 사람의 결제를 어디 은행이냐고 하면 은행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결제를 클릭을 하면 그 은행에서 이제 회신이한테 답 문자로 오게 되고 내가 예스 노를 누르게 되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는 카드 번호도 있잖아요. 카드 번호로 불러주는 방식도 되지만은 카드 앱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슈퍼다 어디든 같은 결제를 하면 거기서 그 금액이 나한테 전송이 돼서 예스 노를 하면 결제가 되는 이런 방식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지금은 카드 번호를 불러줘도 금액을 얼마나 체크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같은데 멋대로 이렇게 범죄 구조를 해서 이렇게 더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내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나 어떤 대형마트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CCTV가 매장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1cm나 0.5cm 단위로 고객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물건을 자기 가방 안에 넣고 계산대로 안 가. 그러면 이제 신고 들어가거나 그것을 문 안 열어준다거나 무인 판매점 같은 이런 기술 구조라거나 아니면 계산대에서 물건의 종류를 사진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가격대에서 합산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을 때 카드 얼마, 현금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것을 파악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제일 간단한 거는 계산, 그 물건 종류, 편의점이다. 물건 종류, 그 당시 이렇게 시각, 결제한 걸 총 합산을 내주는 거. 그럼 이제 그것이 이렇게
카드나 현금으로 합산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은 그 실시간으로 그 기록돼 그 계산이 손님 몇 명 왔고 그때 얼마 결제다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고 같은 것을 만들었다. 금고에 만들었으면 현재 현금 그 계수기 있잖아요. 몇 자를 세는 그거 방식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5만 원권, 10만 원권, 어떤 수표 이런 것들을 10만 원권 수표, 몇십만 원권 수표, 10만 원권 수표 많이 쓰는 그래서 자동으로 합산을 내주는 동전까지 그런 금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통신을 인터넷망이나 통신을 이용해서 주인한테 얼마 금고 안에 얼마 있다는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어떤 도둑질하거나 계산이 이렇게 어떤 금고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인한테 편의점 주인이나 또 관리 보안회사에 그래서 문자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문자나 이렇게 통신으로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간단한 장치, 어떤 스마트폰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우리가 어떤 홈쇼 쇼핑몰에서도 물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개장, 설렁탕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런 스마트폰처럼 작은 것을 통해서 딱 뭐 그 온라인 인터넷망을 하실 수도 있고 자체 통신망, 유선망 뭐 무슨 망을 통해서 클릭을 하면 합산이 돼서 그 테이블에서 주문을 딱 그 주방으로 곧바로 넘겨주고요. 또는 계산대까지 동시에 통보되어서 계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금액까지 다 통보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결제는 이제 그분이 카드로 하실 수 있는데 카드를 긁어도 되지만 그럼 장치가 비대해지고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대 앞에서 카드 같은 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장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마이크 스피커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져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다가 좀 재밌는 구조는 내 음식은 그 음식을 요리하는데 주방의 내부를 촬영해서 나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주방의 내부를 오픈 주방으로 하셔도 되는데 촬영해서 보여주면 나 실시간으로 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약간 워키토키 방식의 동영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워키토키가 현재 있는 어떤 스마트폰으로 워키토키는 그냥 음성으로만 되잖아요. 경호원관 이런 거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구조를 만들어 서로 간에 동영상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파형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시하는 거죠. 가령 뭐 이렇게 AM, FM 라디오다 그러면 하나의 전파만을 수신해서 우리가 틀잖아요. 그러면 AM, FM 라디오 채널을 10개, 20개를 동시에 틀을 수 없을까요? 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예 송전하고 수신하는 구조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한다면 새로운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스크탑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리닉스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을 하면서 레이저파를 서로 다른 파형을 쏘고 송전하고 이렇게 다시 수신하는 구조를 가지셨는데 깜짝 놀랐다고.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인 그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 어떤 그 당시에 카메라가 찍을 때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1cm나 0.5cm로 해서 그것을 파악하고요. 물체의 크기를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전파를 따라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자동차가 멀리 있다 가깝게 오는 구조를 통해서 거리를 파악한다는 거죠. 군사 기술로도 전투기 기술이나 군사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속 구조를 일반 파형의 어떤 일반 전파, 레이저파뿐만 아니라 어떤 전파를 초음파가 됐든 뭐 어떤 파형이 됐든 일반 전파 방식과 사람이 열 탐지를 하는 이런 적외선 파형을 같이 쏘는 기술 구조는 자동차 금속을 탐지하거나 또는 사람 열을 탐지하거나 해가지고 동시에 인사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헬기 같은데 어떤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군 차량에서도 탑재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체크한다든지 숨겨져 있는 금속 무기를 탑재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유 수소산소 추출 방법에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무선 마이크로파, 뭐 기타 다른 전파 섞으셔도 돼요. 이것은 서로 간의 전파를 융합하게 되면 강한 열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다는 원리, 기술 구조 원리를 따라서 이거 서로 다른 방향이 강하게 형성해서 열을 발생시키고요. 이 방식은 에이사레이다에서 상대방의 적기를 태우는, 이렇게 적기를 태우거나 전파를 강하게 해서 전자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더 소자는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레이더 소자가 들어가고, 레이더 소자 하나하나에도 전기를 강중약으로 해서 각장 틀리게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거든요. 거기는 전파를 줄 때 전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전선 안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주파수 방식을 만들어내고, 이 방식은 유선 전환 안에서 어떤 전기를 송전하는 그 전기를 모터 직전의 선에 들어가서 전기를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돌리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 풍력 발전에서 전기를 발전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구리선에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거나, 연구 자석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 자석, 또는 사이즈가 틀린 것이 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걸 들어가면 금방 그 연구 자석에 힘을 잃어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또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개 감아놔서 그걸로 이제 자동차가 회전할 때 전기를 전기를 뭐라 그럴까,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점을 찍어가지고 이게 카패시터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축적하거나, 광섬유 같은 데는 광을 갖다 중폭하는 구조, 신호를 중폭하는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선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어요. 광을 중폭하거나 신호를 중폭하거나 전기를 중폭합니다. 하나하나 카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모든 반도체 만들 때도 트랜지스타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사이즈를 크기를, 카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 카패시터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구리선 안에 두꺼운 점을 찍어서 이 구리선 자체를 전기를 축적 구조를 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구리 코일 만드실 때, 광섬유 이런 선을 만드실 때 이 기술 구조를, 동축 케이블 할 때도 그 구조를 가졌습니다. 동축 케이블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주파수 방식으로 멀리 이렇게 중폭 구조 없이 갈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주는 구조는 다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통신선은 얇아야 된다는 기술 구조를 따라서 하나의 동축 케이블 안에 선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큽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어떤 얇은 구조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동축 케이블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섬유선도 어떤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내신 구조를 가져주고,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갖다 넣어서 제조하시면 기타의 전파 간섭과 열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선 안에도 가능합니다. 전기선의 피복 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주거나, 그다음에 비바람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파 관사로부터 가능하고요. 3D 반도체 만들 때도 그렇고, 내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광섬유 톤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또 거기다 거울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띄워주고, 거기서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이렇게 기록하는 전자기 방식, 두 가지를, 광과 광신호와 이렇게 전자기적인 것을 같이 결합하는 어떤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죠. 모든 통신 구조로 이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중에 전기선이 흐른다 그러면, 구리선이다 그러면, 그거를 피복을 이렇게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거나, 이중 피복, 그 안에서 이중 피복을 만들어서 열이 저쪽으로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거나, 또 플라스틱 관이 됐든 이렇게 관을 통해서 열이나 전파가 그쪽으로 밖에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3D 반도체 만들 때 외곽에 딱 전기를 이렇게 전기 올라가는 선을 배치하고 열을 바깥으로 내뿜고 꺼냈다 어떤 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회로에 어떤 전파 간섭을 없애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물의 지하를 구축을 하듯이 지하층 파죠. 회로에 이렇게 웨이퍼라든지 회로에 파가지고 밑에서 회로를 만드는 이런 지하층을 건설하는 그런 그 반도체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고요. 또 반도체와 기판을 갖다 접합을 시킬 때 뒤에다 미세한 나노 구조를 구멍을 뚫어서 접합시키면 이렇게 금속 크림 발라서 접합시키잖아요.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결합할 때, 고무와 결합을 결합할 때, 인조가죽과 인조가죽을 접할 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구조에도 이 접합 구조에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을 결합하거나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창문을 결합할 때도 여기 나노 구조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접합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와 같은 구멍과 크기는 회사별로 할 일입니다. 이 같은 것은 제 기술입니다. 금속과 금속을 결합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